이번 장맛비는 호우로는 12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큰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좀 짚어볼게요. 예. 14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미호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미호강의 제방의 붕괴 및 제방의 원류로 인해서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너무 급박하게 한꺼번에 왔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미 홍수 경계경보가 오전 4시에 났고 8시에 그 사고가 났는데 그 4시간 동안에 교통 통제에 대한 그 책임 소재 이런 부분도 좀 가려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안에 배수 펌프 시설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물론 배수 펌프 시설이 그 많은 양을 다 배수를 할 수 있는 역량은 물론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초기에 작동이 됐었다면은 들어오는 양에 대한 시간은 한 1, 2분이라도 지연을 시켰다면 좀 양상은 달라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짚어주신 원인의 세 가지 모두 인재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사실 그 부산에서 초량 지하차도라고 비슷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 대책을 내놨었는데 이런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2020년 이제 부산의 초량 지하차도에 그 사고가 났는데 지금의 오송 지하차도의 사고하고 초량 지하차도는 약간 이제 양상은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생긴 사고고 초량은 순수하게 도심지 내부에서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런 사고인데 양상의 원인은 다르지만 그래도 지하차도라고 하는 그런 저지대의 침수의 가능성은 똑같이 상존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자동 방지막 시설이나 경보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잊혀버리고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 방재 당국의 체계적인 시스템 부분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재난을 막기 위해서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좀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 건 있을까요? 보통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물론 뭐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일차적으로 책임이 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본인의 안전과 본인의 재난의 부분은 본인들도 각자의 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데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이 과연 이 침수나 그다음에 재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혹은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한 것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화면을 하나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홍수 위험 지도 중에서 그 하천 범람, 즉 홍수 위험 지도인데 이게 지금 오송역 주변에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다 들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들어가 보면 도시 침수, 즉 내수에 대한 침수나 이런 하천 범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오송역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100년 빈도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한 1m 정도 내외의 그런 부분이 침수가 된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게 500mm, 600mm 이렇게 큰 비가 온다든지 산사태 주변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수 침수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내 주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바로 산사태입니다. 예. 어제 집계로 산림청이 집계한 산사태만 어제까지 300건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좀 많은 산사태가 난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너무 비가 많이 왔죠. 지금 이제 적게는 400mm부터 한 800mm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이면은 1년에 연평균 강수량의 한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은 양이 토사 속에서 함수율을 높여서 거의 포화된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집안이 취약해가 약해져 있고 이 토사 밑에 있는 안반과의 층에서 아마 미끄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로부터 인해서 외력에 의하거나 또 다른 돌발 호우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면 토사의 사태가 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상태는 어디가 덜 위험하고 어디가 더 위험하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왜 이런 부분들이 이 예측을 잘 못하고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산사태 위험지도나 이런 부분들 외의 것들이 많이 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산사태 위험지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전면적으로 좀 다시 개편을 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산사태 예보와 관련된 그리고 대응에 대한 개편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떤 부분들이 좀 개편돼야 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산사태의 지금 예보에 대한 산사태 위험 지도는 산림청에서 산지의 길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절개지, 인공 절개지, 공사가 이루어졌다든지 최근에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든지 주택 단지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예측 지도를 좀 만들어주는 게 급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들이 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장맛비를 통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